기본서 38페이지 상갈로 3번의 노동의 효과 및 실업 대책. 방갈로 1번의 노동의 효과에서 밑에 1. 실망 노동자 효과가 있고 그 밑에 보면 2번에 부가 노동자 효과가 있죠. 일단 실망 노동자 효과, 부가 노동자 효과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앞에 요거 직업 정보론의 제일 마지막 파트에 요 내용이 있었는데 다시 그 내용을 몰라도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만 15세 이상 인구를 뭐라고 하냐면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요. 생산 가능 인구 중에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을 지어요. 자, 비경제활동 인구의 대표적인 게 학생이라든지 주부님들, 일할 의사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해요. 학생 중에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다 만 15세 이상 15세 이상 인구 맞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인데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직장을 구한 사람을 취업자라고 하고 직장을 못 구했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자, 실망 노동자 효과는 뭐냐 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 불경기 때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가 많아요, 적어요? 일자리가 적죠. 일자리가 적은 속에서 실업자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 실업자는 일자리를 막 찾으려 해도 도저히 일자리가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일자리를 찾는 것을 단념해 버렸는 거예요. 실망한 나머지 일자리 찾는 것을 단념했다. 일자리 찾는 것을 단념했다는 말은 뭐냐면 일할 의사가 없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 실업자는 더 이상 경제활동 인구에 있으면 안 되겠죠. 일할 의사에 따라 가지고 경제활동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눴으니까 일할 의사가 없으니까 이 실업자는 어디로 간다? 비경제활동 인구 속에 포함되는 현상이 실망 노동자 효과예요. 되겠어요? 그러면 실망 노동자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자, 보세요. 실업률과 경제 활동 인구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자,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을 보세요.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은 실업자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나눠주고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러면 실업률을 구하는 공식에서 실업자가 분자죠. 분자가 실업자 수인데 이 분자 값이 낮아지면 이 실업률의 값도 낮아지겠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자가 어떻게 비경제활동으로 포함이 된다. 실업자가 이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업자 인구가 감소되죠. 감소되기 때문에 자연히 실업률의 값이 하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제활동 인구도 보세요.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 플러스 취업자인데 이 실업자 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플러스인데 실업자가 감소됐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도 어떻게 보면 감소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과 경제활동 인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돼요. 자, 부가 노동자 효과는 뭐냐면 아버지가 직장을 구하다가 도저히 못 구해가지고 실망한 나머지 일자리를 찾는 것을 단념해가지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포함이 됐죠. 그러면 이 아버지를 대신해가지고 아들이라든지 또는 부인께서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일자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일할 의사가 있어요. 일할 의사가 있었다 하면 경제활동 인구로 속하겠죠. 근데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실업자 속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가 노동자 효과는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 실업률을 높여주고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실망 노동자 효과, 부가 노동자 효과 구분이 됩니까? 자,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과 경제활동 인구를 감소시키고 부가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과 경제활동 인구를 증가시키는 효과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1. 실망 노동자 효과. 동그라미 1번에 경기 불황시. 불황이라는 게 경기 안 좋을 때 불황시에 일반적으로 실망 노동자 효과가 부가 노동자 효과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실망 노동자 효과가 부가 노동자 효과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을 때 피부에 느끼는 실업률은 되게 높아요. 그렇지만 텔레비전 9시 뉴스에 보면 실업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피부에 느꼈던 것만큼 실업률이 조금 낮게 나타나죠.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실망 노동자 효과가 부가 노동자 효과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래요. 알겠죠? 불경기 때는 항상 실망 노동자 효과가 부가 노동자 효과보다 크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 피부에 느끼는 실업률하고 뉴스에서 데이터로 나오는 그 실업률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뉴스에서 나오는 실업률 데이터는 좀 낮게 나타나요. 그 왜 낮게 나타나냐 하면 이 실업자가 다 어디로 갔냐 하면 비경제활동 인구로 속해가지고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불경기 있을 때는 실망 노동자 효과가 부가 노동자 효과보다 높다라고 가져가세요. 알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불황기에는 구인자의 수보다 구직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수가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실망한 결과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력이 구직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단념했다는 게 일할 의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단념함으로써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락한다. 실업자가 어디로? 비경제활동 인구로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경기 침체 시 실업률이 높아질 때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되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다라고 돼 있죠.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되고 그리고 비경제활동은 증가된다.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불경기 시 실업률과 경제활동 인구 수를 낮추는 효과가 실망 노동자 효과고 2. 부가 노동자 효과 갈게요. 1. 경기가 강할 때 주 노동자가 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실직하게 됨에 따라 가족 가운데 비경제활동 인구로 머물던 2차적 노동력이라는 게 뭐 아들, 학생이라든지 주부님들, 와이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차적 노동력이 가계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실업률을 높이게 되는 현상. 이 사람들이 학생이나 주부가 일할 의사가 있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온다 해가지고 직장을 바로 못 구하죠. 못 구하기 때문에 그냥 실업자 인구를 증가시키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2번 보세요. 불경기 시 실업률과 경제활동 인구수를 높이는 효과가 부가 노동자 효과예요. 알겠죠? 자, 어렵지는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실망 노동자 효과, 부가 노동자 효과 구분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구분만 하면 되고 포인트는 뭐냐? 불경기 때 뭐가 실망 노동자 효과가 부가 노동자 효과보다 크다라는 거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페이지 68페이지 30번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는데 1번 보세요. 경기 후퇴 시에는 일반적으로 실망 노동자 효과가 부가 노동자 효과보다 크다. 맞죠? 자, 그리고 31번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며 그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는데 경기가 침체가 됐는데 실업률이 크게 안 높아졌대요. 크게 안 높아졌는 것은 실망 노동자 효과는 뭐예요?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피부에 느끼는 실업률하고 데이터에 나오는 실업률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실망 노동자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번에 보세요. 실망 노동자 효과가 부가 노동자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 32번 경기 침체 시 일자리를 찾게 될 확률이 낮아져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경제활동 인구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그렇죠. 실망 노동자 효과. 33번 경기 침체로 실업이 계속 증가하여 실업자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어 구직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그렇죠. 1번 실망 노동자 효과. 34번 다음 중 실망 노동력 인구는 어디에 해당하는가라고 되어 있죠. 실망 노동력 인구, 실망했는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비경제활동 인구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거고 35번 불경기 실업률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될 수 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인데 보세요. 기대임금 하락으로 실망 노동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과소평가된다 있죠. 우리 9시 뉴스에 경기가 안 좋을 때 우리가 피부에 느끼는 실업률하고 9시 뉴스에 나오는 실업률은 작게 나타나요. 그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 근로자들을 과소평가했는 거예요. 과소평가.
실업자가 솔직히 이 실업자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갔다 하더라도 이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실업자에 속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비경제활동으로 해가지고 실업자 수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실업률이 낮게 나타난다고 9시 뉴스에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우리의 피부에 느끼는 실업률보다는 과소평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소평가되는 이유는 뭐예요? 실망 노동자 효과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4번에 기대임금 하락으로 실망 노동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과소평가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36번 다음 내용에서 설명하는 효과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경기가 하강할 때에 주 노동자가 실직하게 됨에 따라 가족 가운데 비경제활동 인구로 머물던 2차전 노동력이 가계 소득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실업률을 높이게 되는 것. 실업률도 높이게 되고 경제활동 인구도 높이게 되는 효과는 부가노동자 효과입니다. 3번 37번 불경기에 발생하는 부가노동자 효과와 실망노동자 효과에 따라 실업률이 변화하겠죠. 변화하죠. 다음 중 실업률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성이 옳은 것은 했는데 갈로 안에 보세요. 단, 플러스는 상승효과, 마이너스는 감소효과라고 돼 있죠. 그러면 부가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어떻게 돼요? 상승시키죠. 그러니까 플러스고 실망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감소시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갈게요. 다음 중 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이 낮은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실망 노동자 효과, 부가 노동자 효과는 언제 나타나냐면 불경기 때 일어나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런데 실업률이 낮다라는 것은 뭐냐면 경기가 좋은 거잖아. 경기가 좋으면 일자리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은 거잖아.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예요.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이 낮은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안 좋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번에는 3번이 틀렸습니다. 다시 교재로 기본서 38페이지 방갈로 2번의 실업 대책에 보면 첫 번째 자연 실업률이 있죠. 자연 실업률 1. 실업률이 0인 상태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연 실업률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으면 A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B로 갈 때 요 짧은 시간에는 실업자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0인 상태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없다가 맞고 동그라미 2번 밀턴 프리드만에 의하여 자연 실업률은 국가별로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 맞다고만 가져가세요. 알겠죠? 자연 실업률은 국가별로 예측할 수 없다가 가져가시면 되고 밑에 2번에 소득정책 있죠. 소득정책. 소득정책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1960년대 선진국에서 미칠 거 보세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상충관계를 개선하고자 실시했던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앞 시간에 필립스 곡선 배웠죠. 필립스 곡선. 이거 좀 치울게요. 자, 필립스 곡선은 뭐예요? 자,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필립스 곡선은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반비례, 즉 상반된다는 이론이죠. 그런데 이 소득 정책은 뭐냐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상충관계를 개선하고자 했죠. 개선. 그 말은 뭐냐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정책이었어요. 물가도 안정시키면서도 실업률을 낮추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소득 정책은 그 정의는 그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는데 두 번째 보세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소득 정책이고 3번 보세요. 성장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성장 산업 막 성장을 해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하는 그 기업을 약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소득 정책은.
4번 보세요. 행정적 관리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 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임금비 이런 거, 사람들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니까. 5번째, 임금 억제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되는데, 임금 억제. 자,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임금을 많이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돼요. 적게 주면 물가가 좀 잡을 수 있죠. 자, 소득 정책, 물가도 잡고 실업률도 낮추려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임금 억제 될 가능성도 좀 크다라고 보는 거고. 6번째, 급격한 물가 상승기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물가가 확 상승할 때 소득 정책은 뭐예요? 물가도 잡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는 거고. 7번째, 별표하세요. 별표. 소득 정책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돼 있죠. 자, 제목을 보세요. 제목은 소득 정책이라 딱 했을 때는 느낌상 근로자의 소득을 조금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정책 같죠. 그런데 요거는요, 이름하고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알겠죠? 요것만 좀 조심하세요. 자, 소득 정책은 근로자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게 아니고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잡으려고 하는 정책이 소득 정책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갖고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9번에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경기 후퇴 시에는 실망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부가 노동자 효과는 실업률을 증가시키다. 맞죠? 그러니까 1번이 맞는 거고. 2번 보세요. 잔재 실업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실업자의 일부로 집계되는 게 아니고 집계되지 않은 거예요. 잠재적 실업자는 어디에 속하냐 하면 우리 앞 시간에 배웠는데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해요. 비경제활동. 비경제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실업률은 뭐예요?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에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의 일부로 집계되는 게 아니고 집계되지 않는 게 맞는 거고. 동그라미 3번에 완전 고용이란 실업률 0인 상태를 말한다. 실업률이 0인 상태는 있다 없다 없는 거고. 동그라미 4번에 밀턴 프리드만에 의하면 자연 실업률은 국가별로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게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39번에는 1번이 맞고. 40번 1960년대 선진국에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상충 관계를 개선하고자 실시했던 정책은 그렇죠. 소득 정책. 41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느낌상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정책이거든요. 이게 소득 정책이고. 42번 소득 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번 보세요. 행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아니에요.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니까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43번 다음 중 노동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는데 1번 보세요. 소득 정책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이거 아닙니다. 알겠죠? 요거 제목하고 내용하고 요거는 좀 달라요. 요거를 조금 좀 주의하세요. 알겠죠? 다른 거는 웬만하면 이렇게 어떤 정의하고 어떤 제목하고 밑에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소득 정책이라 했을 때 근로자의 소득을 위한 정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1번이 틀렸습니다. 다시 기본서 39페이지 3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있고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있죠. 이거는 구분만 하면 돼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아닌 것 또는 뭐 다음 주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아닌 것 이렇게 나오는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볼게요. 취업 발전, 실직자 취업 상담, 실직자 재취업 훈련, 일자리 창출, 직업 훈련, 고용 지원, 장애인 고용 촉진 있죠. 그러니까 적극적은 진짜 취업을 막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극적은 뭐냐면 취업을 막 시켜주려고 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취업 안 된 사람들 그래도 조금은 먹고 살아야 될 게 있죠. 먹고 살아야 될 돈을 좀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극적은 보세요. 실업급여라든지 실업자 대부라든지 실직자의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실업보험이라든지 이래요. 소극적은 도저히 일자리를 못 구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일자리 못 구한 사람들 그래도 조금은 먹고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업자 대부, 실직자 자의 학자금 지원, 뭐 실업보험 요게 이제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44번에 다음 중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속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은 취업을 확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2번에 취업 알선이고 1번, 3번, 4번은 소극적이고 45번 다음 중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는데 실업급여 제공이 아니고 46번에 다음 중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실업보험이고
다시 이제 기본서 39페이지 다시 오셔서 4번에 고용보험제도 보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 나와가지고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고용보험제도 찾아가시면 되는데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사회보장제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고용보험제도 찾아가시면 되고 5번에 실업대책에 보면 고용안정정책, 고용창출정책, 사회안전망 형성정책으로 구분된다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에 고용안정정책, 동그라미 2번에 고용창출정책, 동그라미 3번에 사회안전망 정책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사회안전망 정책의 옆에 꺼보세요. 실업급여 밑줄 거세요. 아, 사회안전망 정책은 실업급여가 있구나.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알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다음 중 사회안전망 정책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제 실업급여 찾아가시면 되고 6번 노동력의 10%가 매년 구직 활동을 하고 구직의 평균 3개월이 소요되는 경우 이 이유만으로도 연간 몇 %의 실업률이 나타나게 되는가라고 했는데 요거는 문제 보고 어떻게 답을 구하는지만 좀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평균 3개월이라고 돼 있죠. 3개월. 그러면 1년이 몇 개월이에요? 1년이 12개월이죠. 거기에 3개월이고 그리고 노동력이 매년 10%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했죠. 그러면 이렇게 10을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4분의 1이고 자 2.5 답은 2.5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몇 개월이라고 하면 1년에 12개월이기 때문에 12개월에 몇 개월 구직활동 개월 수를 찾고 그리고 몇 %가 나오면 요거 이제 10으로 곱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답을 찾아가시면 되고 7번 근로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보세요. 탐색기간이 길수록 탐색 비용은 당연히 증가하는 게 맞아요. 증가 동그라미 하세요. 내가 직장을 구하려고 여러 직장을 탐색해요. 탐색하는데 그 기간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탐색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탐색 비용이 증가되는 말이 맞아요. 이게 감소라고 나오거든요. 증가가 맞는 말이고 2번에 탐색 기간이 길어질수록 좋은 일자리를 찾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죠. 내가 신중하게 직장을 구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하면 약간의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는 게 맞는 말이고 동그라미 3번에 직업탐색 활동 노동시장 정보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라고 돼 있죠. 내가 직업 정보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직업 탐색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번째,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소요된 지출도 인적 자본 투자의 한 형태가 맞습니다. 알겠죠? 좋은 직장, 내가 원하는 직장을 찾으려고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그에 비해 들어가는 돈 역시도 뭐냐면 인적 자본 투자의 한 형태가 맞습니다. 알겠죠? 자, 한 장 넘겨서 8번 노동시장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돼 있는데 동그라미가 유망 직종과 비인기 직종의 변화라든지 두 번째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세 번째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가지고 노동시장의 고용에 관한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예요. 이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하나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7번에 자,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 직업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사회보장제도는 그렇죠. 2번 고용보험제도 찾아가시면 되고 48번 실업정책을 크게 고용안정정책, 고용창출정책, 사회안전망정책으로 구분할 때 사회안전망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실업급여 49번 실업급여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했는데 3번 보세요. 노동시간 증감은 불분명하지 경제활동 참가는 정대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받는 거죠. 맞죠? 여기 보세요. 앞에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자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업급여의 효과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업급여가 실업급여를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혜택을 효과를 받는다 해서 이 사람이 일을 하러 갈지 안 하러 갈지는 잘 몰라요. 이 사람의 마음에 달렸지. 주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보세요. 노동시간의 정감은 불분명하지만 그렇지만 경제활동 참가는 증가시킨다라고 돼 있죠. 경제활동 참가 실업자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에는 확실히 여기에 속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효과라는 것은 실업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가는 정대시킨다는 말이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49번에는 3번이 맞고 50번 노동력의 10%가 매년 구직활동을 하고 구직 평균 3개월을 쉬어야 되는 경우 이 이유만으로 연간 몇 프로의 실업률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러니까 12분의 3 곱하기 10 하면 2.5가 나오고 51번 전체 근로자 20%가 매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직업 탐색 기간이 평균 3개월이라며 마찰적 실업률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50번에는 그냥 실업률은 이렇게 물어봤고 51번에는 마찰적 실업률이라고 물어봤죠. 그냥 답 구할 때는 똑같이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서 똑같이 12분의 3 해가지고 전체 근로자가 20%가 매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12분의 3 곱하기 20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2번 5%가 되고 52번 근로자의 구직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탐색 기간이 길어질수록 탐색 비용은 당연히 증가되는 게 맞습니다. 감소한다는 게 틀렸고 1번이 틀렸습니다. 53번 근로자의 구직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 데 소요된 지출을 인적 자본 투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아니에요. 간주하는 게 맞습니다. 54번 노동시장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을 때 2번 기업 회계제도의 변화 이게 아니고 55번 다음 주 소득 재분배 정책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 있죠. 조금 구분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은 돈을 좀 더 많이 내고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은 조금 적게 낸다. 그래야 재분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3번에 간접세 강화라는 것은 간접세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다 같이 내는 거예요. 다 같이 내는 거. 근데 간접세를 강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못 사는 사람도 내야 되고 잘 사는 사람도 내야 되면 어떻게 되면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더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간접세 강화가 아닌 것이고 56번 노동시장과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2번 보세요. 해고자, 취업 대기자 돼 있고 밑에 구직 포기자라고 있죠. 구직 포기자는 실업에 포함된다라고 되는데 구직을 포기했다. 일자리를 찾는 것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일할 의사가 없으면요. 어디에 가냐면 비경제 활동 인구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직 포기자는 실업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실업자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구직 포기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에 속하기 때문에 실업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